네, 안녕하세요. 4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테슬라가 보증 수리를 피하기 위해서 주행 거리계의 속도를 높였다,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다 하다 주행 거리 조작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소송이 걸렸죠. 그래서 테슬라는 주행 거리의 속도를 높여 보증 기간이 더 빨리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않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소송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측의 이제 주장을 보면 테슬라의 주행 거리의 수치가 실제 주행 거리가 아닌 에너지 소비량, 운전자 행동, 예측 알고리즘 등을 반영을 한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주행 거리가 실제보다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년 12월에 구입한 자동차의 주행 거리계가 다른 차량과 운전 기록을 기준으로 볼 때 36,000 마일인데 적어도 15%가 더 빨리 돌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문서에 따르면은 캘리포니아의 테슬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한 대가 아니고 1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죠. 거의 뭐 이틀 뭐 3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음 주 이제 한국 시간 4월 22일이죠.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납품과 생산이 기대에 못 미치죠. 그러면서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 테슬라는 매출이 1% 미만 감소한 21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8% 감소, 매출 추정치도 16% 이상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어,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가 지난 분기 보고서 발표 이후 4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관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수출이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세미트럭과 사이버캡, 제일주행 택시용 부품의 중국 수출을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의 생산 및 출시가 지연되고요. 그리고 인도량과 생산량이 2분기 연속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1분기 S&P 500 지수에서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종목은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은 내려가는 추세에서도 방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실까요? 어, 월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요. 현재 지금 60선에 지금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땐 120선 언저리까지도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머스크 개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머스크가 이제 그 내부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안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거부를 하면 그냥 잘라버리죠. 그런 좀 독불장군 같은 습성을 비판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머스크 혼자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잘못된 결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지적을 했냐면 테슬라에도 이제 엄청난 그 분석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얘기를 잘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봇택시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주로 미국 시장에서밖에 예, 이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진출을 해서 규제 승인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개인 및 차량 공유 서비스에 수백만 대의 사이버캡을 판매한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죠. 하지만 내부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수백만 대는 무리다라는 거죠. 예. 머스크가 이제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꼬집어줬죠. 하지만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현재 단종된 모델 2를 수백만 대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걸 누가 거부를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거부를 했죠.
그래서 저가형 모델이나 로보택시 생산을 모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자체도 자율주행 분야에서 정말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고 있죠. 특히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테슬라를 이미 추월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더 많은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고, 반대로 테슬라는 이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뭔가 좀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회사의 갭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제 투자자들이 알게 됐죠. 사이버캡의 수익성에 대한 내부 분석가들의 어떤 귀중한 고언이죠, 고언. 쓴소리, 통찰력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알려졌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다 해고를 해버린다라고 에, 그런 소문이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테슬라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가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은 머스크를 혁신가라고 부르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일론 머스크를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테슬라 주식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머스크가 잘 되고 뭔가를 터뜨리고 주가가 오르고 해야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폭탄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공매도죠, 공매도.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테슬라에 베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 세력을 비판을 하면서 전부 다 싹 다 죽을 것이다, 절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결과는 반대였죠. 공매도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받고 그 이후에도 이제 테슬라 주가는 추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에도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 공매도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데서 이제 공매도를 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공매도는 뭐 이런 데서 많이 치죠. 이런 데서 추가 하락을 할 때, 아니면 바닥에 있을 때, 그때 그냥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올 때 공매도를 쳐서 확실하게 먹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높아져 있을 때 공매도를 무서워할 게 아니고 이렇게 낮아져 있을 때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반등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공매가 들어와 버리면 이제 전부 다 엑시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고전하는 테슬라 주가의 하락 압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렇게 문제적인 그런 리더십과 무역 전쟁의 압력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면 하락은 가속화될 것이고 공매도는 포지션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고서에서 이제 테슬라 강세론자들한테 경고를 했다고 하죠. 매수자 위험 부담 원칙이라는 그런 이제 라틴어로 매수자는 조심하라. 요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테슬라보다는 뭐 다른 종목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테슬라를 고집을 할 필요가 없고, 테슬라는 현재 굉장히 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만 남았다, 이런 희망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와 봐야겠지만 실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실적 발표가 이제 참고로 4월 22일 전 끝나고 나오긴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초록색이 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네. 예전엔 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요때까지가 사실상 테슬라의 전성기였고, 그 이후로는 빨간색이 많죠. 이건 전부 다 쇼크예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를 뭐 거의 그대로 100% 액면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뭐 이렇게 좋은 기사가 별로 없어요. 좋은 기사를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테슬라의 기사 몇 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